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파면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이 남았는데요. 앞으로의 쟁점은 무엇일지, 지난 시간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네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민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재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좀 뭔가 변화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전원일치 8대 0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네 분의 총평이랄까요?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변인부터. 예, 저는 뭐 계속 기각이나 각하는 어렵겠다.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제가 전원일치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고요. 예, 전원일치 거기에 더해서 헌재 결정문 내용을 쭉 보니까 저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상외로 어쨌든 헌재에서 역시 최고의 법관들이 헌재 재판관이 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장 변호사. 네, 저도 이제 뭐 8대 0을 예상한다. 이거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지체되고 연기되고 오래 끌어지는데 혹시 정말 인용 기각에서 막힌 건가? 뭐 이런 좀 우려 그리고 걱정, 불안 같은 게 있었는데 예, 정말 헌재 이 결정을 요지부터 들었잖아요, 생방송으로.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수기와 숙고 그리고 평생 법관으로 살았던 분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걸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였었구나. 그래서 댓글이나 막 많은 반응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묵묵히 본인의 업무를 하고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정말 버텨내고 이 기둥이 되시는 것 같다라는 평가에 굉장히 동의가 됐고 헌법재판관들의 이런 판단에 정말 존경을 표하게 됐습니다. 예, 유 변호사님. 예, 먼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중대한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해서 파면됐습니다. 국민의힘에 소속된 당직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뭐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날 것을 예상은 못했습니다. 굳이 예상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다만 8대 0 어느 쪽이든 그런 결정이 나와야 국론분열을 막고 우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다행히 예. 헌법재판소에서 단호한 어조로 8대 0 인용 결정을 내려줘서 이제는 어쨌든 그 12월 3일 계엄의 밤 이후에 있었던 국정 혼란을 종식하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국면이 넘어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김지호 대변인. 저는 뭐 8대 0 네, 탄핵 확신했었는데요. 예, 사실 12.3 내란 사태 이후에 현재까지 아무런 뭐 어떤 인명 피해 없이 탄핵이 좀 순조롭게 진행됐고 중간에 뭐 서부지방법원 폭력 소요 사태가 있었지만 예, 헌재가 그래도 좀 타이밍을 조정하면서 뭔가 좀 김을 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헌재 결정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주말 동안에 별다른 소요 사태가 없었던 점, 그러면 좀 헌재가 이런 정치적인 고려까지 정무적으로 잘 판단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저희로서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그 헌재의 판결문을 동영상으로 10번, 20번, 30번 계속 듣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문영배 소장의 그러한 판결문 영상을 들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위안을 삼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한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헌재의 그 판결문을 보면서 굉장히 문장이 좋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혹시 뭐 기억이 나시는 문장도 있으면 법률가 두 분도 계시지만 뭐 변호사님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 제가 그 본 거는 정치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네, 한다는 그런 제가 정확한 어딘가 생각이 안 돼.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예. 윤 대통령도 이 야당의 폭주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그 부분. 예, 예.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 정치 안에서 풀어야지 계엄의 네, 방법은 맞습니다. 아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쉽고도 이해하기 굉장히 그 용이한 표현으로 국민들께 울림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결정문이었다. 사실 읽으신 분은 문영배 소장 대행이지만 쓰신 분은 다른 분이잖아요. 정영식 정영식 재판관이잖아요. 그 정영식 재판관이 참 잘 쓰셨다. 예. 그래서 제가 역시 헌법재판관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다르죠. 예. 사실은 저희가 지난 몇 달간 많은 예상을 했고 또 6대2다, 4대4다, 5대3이다 여러 가지 또 지라시로 어느 순간 지라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우려를 했었었는데 사실은 네. 헌법재판관 8분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구나. 그렇죠. 예. 그게 표현하신 대로 문장으로도 드러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법률 서면을 막 주고받잖아요. 예. 근데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된 대리인이 이 부분을 한다거나 하면 되게 글이 복잡하고 난삽하단 말이에요. 생각이 대단히 어려운 쟁점이어도 명료하게 쓰면 글이 쉽게 나오는데 예. 그걸 정확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도 이제 윤희석 대변인님이 말씀 주신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울림이 컸는데 이런 예. 표현입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대단히 직관적이고 명징한 언어로 어떤 이 평가의 사고 경위가 왜 이 문장에 도달하게 됐는지가 대단히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선례가 되는 정말 역사에 남을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 변호사님은 이번 헌재 결정문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에 숙제를 내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치 제대로 하시라.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균형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종일관 단호하고 결기에 찬 어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를 다 꼬집었죠. 예. 하지만 그 원인이 된 민주당의 줄탄핵이라든가 예산 삭감이라든가 일방적인 법률안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느꼈을 고충도 정치적으로 존중될 만하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균형 감각을 예. 갖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치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정치인들의 과제다라고 예. 해서 더 이상 헌법재판소가 정치 사후파시키지 말고 음. 당신들끼리 자생적으로 좀 하라. 그런 숙제를 내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숙연해졌습니다. 그럼 헌법학 수업이기도 하고 정치학 개론이기도 했던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 판결문이었는데 김재호 대변인은 저희는 제 입장은 좀 약간 일반 국민들하고는 좀 다르게 예.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로부터 끊임없이 사찰을 당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계좌 추적조회 당하고 통신조회를 받았기 때문에 예.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게 너무 강렬했고요. 아. 사실은 솔직히 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살았다. 이제 좀 검찰 조사를 안 받아도 되겠지. 참고인 조사 안 받아도 되겠지. 피고인이 될 거라는 우려감, 압수수색을 안 받아도 되겠다는 안도감, 뭐 이런 좀 안도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결정문의 어떤 요약본 말고 이제 또 결정문의 100여 페이지 내용 중에 인상적인 구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장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예. 오늘 굉장히 기사에도 단호하게. 인용이 됐죠, 거의. 예. 그래서 와, 헌재가 지난 대통령의 12.3 그 내란 사태에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탄핵 선고 날 저희가 또 이 자리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때는 4분이 사망을 했었기 때문에 혹은 유혈 사태가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광화문과 서울역 일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예.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죠. 예. 탄핵 반대를 외쳤던 분들도 어떻게 보면 애국의 한 방법으로 감정이 생겼을 텐데 어쨌든 결정이 나서 불복할 방법도 없고 이미 상황이 변하고 대선이 60일 안에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광훈 씨가 계속 뭐 지금 집회하잖아요. 어제도 보면은 뭐 3천만 명 나와라 뭐 했지만 별로 많이 안 나왔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헌재의 결정 앞에서는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크구나. 그리고 또 정치와 사회 현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60일도 안 남은 차기 대선에 대해서 음.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현실감을 느끼고 계시구나. 뭐 이 정도의 지금 상황이 아닐까 봅니다. 현실감을 느끼고 계신다. 네. 예, 장 변호사님.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째로는 예상대로였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예상한 대로 아,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가요? 처음에는 계엄 누가 봐도 음. 명백하게 좀 잘못했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뭐 선전, 소란 이런 부분에 좀 호응하면서 새를 좀 굳어갔지만 그래도 내심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 결과를.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음. 그러니까 딱 파면한다.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파면한다고 나왔을 때 뭔가 여기에 맞설 동력이 별로 없었던 걸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실상 폭력 11호까지 번진 거는 맞잖아요. 그때는 이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둘러싼 아주 그 팬덤이 공고화돼서 친박연대니 뭐니 그 당시에 사실 현장을 진두지휘하면서 거기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정치인은 아닌 거죠. 그냥 제가 봤을 땐 그 주위에 윤석열 대통령을 수단화해서 돈을 버는 극우 유튜버들 그러면서 이 소요를 본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가져왔던 사람들이 예. 가장 이 폭력적인 행태의 선두에 서 있었는데 그 정도로 무릅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그 정도의 인식을 공유하는 정말 정치 결사체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금방 이렇게 좀 뭐랄까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음. 좀 약화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근데 윤상현 의원은 근데 윤 전 대통령에게 신당 창당하는 지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그럼 뭔가 세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인가?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은 예. 헌재 결정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말씀하신 거다. 예.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그게 이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 정말 보수 전체를 생각하신다면 그 방법은 옳지 않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그런 말씀을 옮기신다거나 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에 있어서도 또 걸림돌이 될 만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재 예, 잠깐 첨언하자면 신당을 창당을 한다 손 치더라도 예. 그 영향력은 자유통일당 수준일 겁니다. 아. 예, 그렇게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계시는 또 국민의힘 당원분들, 국민을 지지하시는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새로운 신당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 굳이 창당할 거 없이 자유통일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저는 그럴 리는 없고 그냥 윤상현 의원이 지난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그 광장의 열기, 예. 그 여운을 아직 이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마 곧 없어질 여운으로 보이고 심판 당일에도 예. 마치 신기루였던 것처럼 광장에 그 많은 분들이 안 계셨거든요. 예. 예, 그거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단호하게 8대0 결정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유명한 헌법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한 그 결정문의 단호함, 결기 이런 것들이 거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논란이 없어요. 예. 헌재 결정문을 다 듣고 예. 여야구 모시 아무런 논란이 없어요. 이거는 네. 저는 국민의힘의 그 권성동 권영세 대표도 연착륙하는데 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승복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조기 대선 준비라든지 당이 분열되지 않게 뭐 그러한 계산도 있었겠지만 어찌 됐던 자꾸 승복 메시지를 내면서 좀 연착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광장 세력이 세이브 코리아와 정광훈 목사로 대변되는 그 두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분산됐잖아요. 예, 분열된 부분도 한몫했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들이 결과 발표를 늦추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숨이 한번 죽었고 무엇보다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에서 부산교육감, 거제시장 또 제가 살고 있는 성남 분당 판교도 도의원이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이 됐어요.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 결사체들은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경우에 조기 대선뿐 아니라 다음 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뭔가 좀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아직 한남동 그 관저에 남아 있는 거지, 그죠? 예. 짐을 싸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럼 이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음. 그럼 이번 주 안에는 정리가 될 상황이겠죠. 근데 이게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나가세요? 이게 뭐 그렇죠.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것도 아니고. 없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틀 후에 일요일 오후에 맞습니다. 예, 예. 옮기셨잖아요. 예, 예. 근데 윤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이 사저에 경호 관계된 시설 같은 게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잖아요. 공동주택이니까. 주상복합이에요. 예. 거기 지하에는 마트도 있고 식당도 저는 잘 있고. 알죠. 빵집도 있고. 네. 예, 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민들은 그래서 불편하실 이제 수 있어요. 그런 문제 예, 때문에라도 좀 시간이 걸리는 느낌인데 예. 주중에는 아마 이사를 완료하실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과정 어떻게 보세요? 완료하여야만 하고 예.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말 국민적인 신뢰는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혹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우려까지. 왜냐하면 기자들이 그걸 취재해서 쓰니까요. 아, 예. 그런데 그런 모습까지는 이제 보여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 뭐 반려동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바로 못 간다. 뭐 제3의 장소. 근데 제3의 장소라는 건 본인이 미리 물색했다고 하면 무슨 인용 판결을 예상했던 것처럼 읽히기도 하니까 그건 부적절하고 실제로 뭐 제3의 장소를 고민하진 못했을 테니까 예, 뭐 예. 양평이나 제3의 장소 나오는데 이번 주 안에는 이거는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건 이 관저를 옮기고 하면서 이 경호와 관련해서 또 비화 서버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숨기려는 동인으로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본인이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헌재 판단 이후에 이제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어떤 승복하겠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고 사실은 어떠한 본인의 지지자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를테면 자유와 주권의 수호,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다. 지난 탄핵 반대 집회를 거론하면서 더불어서 국민 변호인단을 향해서는 좌절하지 말고 힘내라.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이제 이제 과거형으로 예. 그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예, 그 첫 입장이었고. 예, 첫 입장이었죠. 이제 그런 취지의 입장은 이제 승복의 메시지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그동안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예.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취지의 메시지, 정치적으로 읽힐 수 있는 메시지는 그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이 예.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반드시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현재 그 감당해야 하는 형사 재판에 충실하시고 이제 당의 일임을 정말 하셔서 정치 이선으로 물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조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메시지. 저는 진짜 금요일 날 메시지 내셨길래 예.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예. 불복 승복했다. 그 다음에 메시지 내실 줄 몰랐어요. 또 내실지 몰랐다. 예. 그리고 주말 동안에 이사하시고 오늘 그러니까 이삿짐 싸고 오늘 이사 가실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봤더니 토요일 날은 그 변호사들 불러다 놓고 예. 만찬하고 어제는 누구야 나경원 의원하고 차담하고 1시간 했다고 하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무단 점거인데 저는 사실 무단 점거. 무단 점거인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스럽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왜냐하면은 본인이 권한이 없고 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면 바로 그날 짐 싸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그냥 이거를 그냥 물론 이제 뭐 강아지가 18마리면 갈 데가 없을 수도 있죠. 그거 본인 사정 아닙니까? 18마리예요? 18마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본인 많군요. 사정이잖아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1호 당원이니까 국민의힘에서 1호 당원을 위해서 뭐 단조주택을 얻어주시던지 해야지 왜 국민의 낸 세금으로 권한 없는 사람이 관저를 무단 점거하고 있고 거기서 왜 관저 정치를 하는지 저도 이런 야박한 소리 하기 싫은데요. 해도 너무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당을 추스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야 할 상황인데 이제 당 내에서 그런데 대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는 안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말씀하기 전까지 뭐 출당 당 차원에서 얘기는 안 하겠다 하고 탄핵 찬성파에 대한 징계도 보류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당 입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 당에서 지금 이제 탄핵 결정 났다고 해서 누구를 뭐 징계라고 누구를 뭐 나가라. 밖으로 쫓고
그런 얘기할 지금 상황이 아니죠. 예. 지금 저희는 정당이에요. 예. 임의 단체이지만 여당을 했었고 얼마 전까지 예. 다가오는 가장 큰 선거,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서 정권을 다시 잡아야 하는 그게 가장 큰 최대 목표를 가진 그런 조직이에요. 예. 그럼 이제 거기에 진력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다.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뭐 비공개 의총을 했을 때 나왔다는 말 중에 더 힘이 실리는 건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찬성한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없다. 동지가 아니다. 그 목소리가 더 컸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보도도 그렇게 됐고.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각하 기각을 얼마나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까? 예. 그런데 단하루만에 나 사실 인용될 줄 알았다. 이거 대통령 지키기 아니다라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예. 이게 비공개 의총에서 나와서 정말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게 갈피를 못 잡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 국민의힘이 계엄한 건 아니잖아요. 예. 몰랐던 분들이 더 다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 안에서도. 그럼 절연을 정확히 했어야죠. 국민 유권자 중도층 보고 어떻게 보수를 재건립할지를 고민했어야 되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죠. 근데 그 길을 걷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헌재를 때려 부수자라고 했을 때 징계의 지읒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의 거의 뭐 80분인가요? 탄원서에 이름 올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용서해달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딱 표변에서 우리 인용될 줄 알았는데 우리 사실 아닌데 우리 대선에 이제 대선 가도록 갈 거다. 이거 저는 정말 국민을 얕잡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린 바뀌었다. 그런데도 사실 바뀌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김상욱 의원 같은 분을 나가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분도 품질 못하는 건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예. 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탄핵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선거 필패한다. 보수 진영이 윤 전 대통령에게 너무 미련갖지 말아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데 아마 이런 말씀 배경에는 이제 조기 대선 이제 시행됐을 때 사실은 탄핵 심판 끝나기도 전에 사저로 왔을 때 차기 뭐 어떤 대선이 있을 경우에 보수부는 땡땡땡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했다고 하니까 사저 정치까지 염려가 돼서 아마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유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리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예. 1호 당원이시죠. 윤석열 예. 전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영향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지금 누군가를 징계한다거나 또 출당시킨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코앞에 앞두고 당내 통합이 중요한 시점에서 분열할 수는 없거든요. 예. 하지만 저 개인적인 바람은 1호 당원인 여전히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당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예,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1호 당원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속 당원으로서 1호 당원으로서 계시는 동안은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8대0 만장일치로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파면된 분 아닙니까? 예. 그렇게 계속 근데 거취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저희가 대선을 치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저는 고민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김 대변인 어떻게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예. 헌법재판소에서 정확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다. 음. 저는 뭐 국가 반역죄로 표현하지만요. 내란 혐의가 있는 것이죠. 내란 혐의가 아직 형사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란 혐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을 보면요. 어떤 의리, 정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버리지 못하고 함께 가야 되며 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킨 예. 옳은 일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상욱 의원을 배타시하고 왕따시키는 분위기예요. 예. 저는 국민의힘이 막대한 국고 보조금을 받는 공당입니다. 사적인 그런 정리로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라 지금은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확실히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을 왜 왕따시키고 비난합니까? 제가 이제 그날 안국빌딩 앞에서 김상욱 의원 뵀습니다. 저도 뵀는데 그때 울고 계실 때 뵀어요? 아니 근데 저라면 저는
그런 집회 반대편 집회에 가서 그렇게 용기를 내서 못 서 있을 거예요. 제가 테러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정말 용기 있는 분이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김상욱 의원 이짐에 하듯이 하는 거는 참 좋지 않은 행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윤 전 대통령이 혹시 본인 당을 위해서 탈당할 가능성?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껏 보여준 모습은요, 세 글자로 정리된다고 봐요. 무리수. 근데 무리수를 두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은 거예요. 무리하게 여기까지 가져왔거든요. 예. 그걸 2단계에서 지금 포기해버린다? 그래 보이지 않죠? 다 본인의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수고했다, 뭐 이러면서 대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본인의 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거를 포기할 정치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임 대변인 말씀하세요. 아니, 뭐 저희 당 많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예. 그렇게 겉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윤 대통령과 어떻게 관계를 정립하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스스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예. 지금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하시면 제가 듣기가 좀 섭한 면이 있고요. 예. 김상욱 의원 관련해서도 음. 그때 탄핵 1차 표결 그때도 김상욱 의원하고 얼싸안고 본회의장에서 그러면서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타당에서 상대당에서 그렇게까지 또 지금 또 활용을 하시는 것 또한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윤 대통령과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 스스로 알아서 잘 정리를 할 것이고 김상욱 의원에 대한 것도 당에서 잘 알아서 할 것이다. 이 전제는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CBS 라디오 박지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있습니다.